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특히 30대, 40대 청취자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뭐 결혼 자금부터 아이들 키우는 거, 또 내 집 마련, 거기에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죠. 시간이라는 게 참 돈을 불릴 최고의 무기인데 이게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훅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어쩌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미국 상장된 ETF 진짜 많은데 딱 하나만 골라서 길게 가져간다면 뭘 사야 할까? 저희가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해본 상품이 바로 이런 고민이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능성을 저희가 직접 좀 분석해 봤는데, 눈에 딱 들어온 ETF가 있었어요. 바로 QLD입니다. QLD. 네, 이 세 글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 이 단어 딱 듣는 순간, 잠깐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좀 이렇게 경계심부터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 아주 자연스럽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건요. 그 구조하고 작동 방식,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성,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 가장 먼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QLD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게 투자자들한테 좀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레버리지 투자가 본질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좋더라 이게 아니라 그 뒷면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약간 좀 공격적이면서도 좀 스마트한 투자 방법 찾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괜찮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QLD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QLD가 뭔지부터 좀 확실히 해야겠죠? 네, QLD는 그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아, 2배. 네, 아주 쉽게 말하면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QLD는 2%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요. 반대로 1% 내리면 2% 내리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땐 아주 화끈하게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으로 보통 꼽히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왜 이게 특히 3040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네. 30대, 40대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30년 뭐 그 이상으로 길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 젊으니까요. 네. 이 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출렁거려도 그걸 견뎌내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산을 이제 막 불려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복리 효과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험은 좀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을 한번 추구해보려는 그런 니즈,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근데 역시나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레버리지 이 단어. 2배 수익률? 아, 이거 진짜 달콤한데 그 뒤에는 분명히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큰 위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레버리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위험, 바로 손실 역시 2배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손실도요. 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가 10% 하락했다. 그러면 QLD는 20% 하락을 목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시장이 50% 폭락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QLD 가치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와, 50% 빠지면 100%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그 손익의 폭만 커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클 때는 원금 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진짜 꼭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자체네요. 이런 위험성을 다 들어보니까 덜컥 투자하기에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QRD에 투자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혹시 뭐 손실이 좀 나면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 이건 좀 답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 네, 손실이 났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오를 거야 하는 지대감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기다리는 전략. 이건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그 무시무시한 변동성하고 방금 말씀드린 음의 복리 효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예측해서 한 번에 큰돈 넣으려는 거, 소위 시장 타이밍 맞추려는 시도 있잖아요. 이것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죠. 타이밍은 뭐 신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방치하거나 위험하게 시장 타이밍 노리는 대신에 어떤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험을 알았으면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위험 관리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는 게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영어로는 DCA,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죠. 아, 적립식 투자, 매달 꾸준히 사는 거요? 네, 맞습니다. 매달 또는 매주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QLD를 사모으는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ETF의 그 높은 변동성을 단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변동성을 활용한다고요? 네, 가격이 낮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높을 때는 좀 적게 사게 되고요. 이걸 꾸준히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기계적으로 꾸준히 사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길게 봤을 때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방식이군요. 한 번에 큰 돈 넣었다가 고점에 물리는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그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대신에 시간하고 꾸준함의 힘을 빌리는 전략이에요. 특히 QLD처럼 변동성이 정말 미친 듯이 널뛰는 상품의 경우에 한 번에 잘못 사서 고점에 물리는 그 부담을 줄여주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적립식 투자가 단순히 돈 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아까 말한 방치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사전에 계획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규율 있는 투자 관리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 적극적이고 규율이 있는 관리 방식. 그렇죠. 손실이 나더라도 막 감정적으로 어떡하지 하고 패닉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원칙대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적극적이고 규율 있는 관리 방식. 와,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 ETF는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가 그 관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QLD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투자하는 사람의 목표가 뭐냐, 또 위험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 능력.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분명히 그 변동성을 관리하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유력한 전략이지만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긴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적립식 투자라도 손실이 계속 쌓일 수는 있다는 점. 이건 알아야 하고요. 결국 핵심은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그 전략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딱 세워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계실 고민에서 한번 출발해봤고요. 자산 증식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으로 QLD ETF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QLD는 나스닥 백지수가 오를 때 2배 수익을 추구하면서 분명 매력적인 기회를 주지만 그 뒤에는 2배의 손실 위험과 또 그 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이런 위험을 알고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절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시장 타이밍을 노릴 게 아니라 적립식 투자처럼 사전에 잘 계획되고 규율 있는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QLD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 반짝이는 면만 보고 섣불리 손을 뻗었다가는 그 반대편의 날카로움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와 작동 방식, 또 변동성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 음의 복리 효과 같은 거요. 이런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공부가 필수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명확한 답. 예를 들면 꾸준한 적립식 투자 계획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누가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나 단기 고수익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투자 영역입니다.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는 뭔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QLD 같은 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지금 나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잘 맞는 옷일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이 나에게 더 적합할까?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30대, 40대로
앞으로 20년, 30년이라는 긴 투자 여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체 자산 배분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QLD처럼 높은 변동성을 감소하는 대신에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가진 자산을, 물론 아까 강조했던 적립식 투자 같은 철저한 위험 관리 계획을 딱 세운다는 전제하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증식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변동성 자체를 좀 피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분명 잘만 활용하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깊은 이해와 신중함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